국정농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유라 씨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월 630만 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어제 3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귀가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본 건가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진술하시는데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성질이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어. 네, 일단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지친 모습이고 들어갈 때 좀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네요. 그럼 아마 이제 조사가 오래다 보니까 지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조사 내용이 뭐였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혹시나 검찰이 또 질문하는 과정에 정유라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를 부르기 전에 정유라 씨와 관련돼 있는 전 남편이라든지 마필 관리사라든지 보모를 불러서 조사를 했었고요. 네. 독일과 덴마크의 도피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또 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물어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정유라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갈 때는 그래도 뭐 좀 피하긴 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간 부분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게 피곤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검찰의 질문 중에 혹시나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어서 좀 당황한 게 아니었나 하는 두 가지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정유라 씨, 지금 저희가 판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월 630만 원 월급 얘기입니다. 독일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컨설팅 회사인 코어 스포츠로부터 매달 받은 급여 명목의 돈인데 630만 원 정도면 뭐 연봉 따지면 8천, 9천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 회사에 직접 회계 업무나 이런 직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월 2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한 3배 가까이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저게 맞으면 사실은 전형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검찰 네. 입장에서. 왜냐면 저게 이제 삼성에서 코어 스포츠로 돈 줘가지고 그 하는 명목이 일단 최순실 씨 주장에 따르면 승마 지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에서 올림픽 승마 메달리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코스프레 지원하고 거기서 6명의 승마 유망주도 다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딸 정유라야. 이게 네. 최순실 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거기 회사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원을 받아서 말을 타고 그리고 훈련비 대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 사료값 대주고 마필 관리사 월급 주고 이것까지는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지원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훈련 지원받는 훈련생 중에 하나였던 정유라 씨가 월급을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삼성의 돈이 그렇게 전용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야, 당신이 무슨 일인데 거기서 월급 받아? 이겁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이게 뇌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승마 지원이야 라는 그 논거가 깨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네. 야, 뇌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막 쓰게 쓰는 돈이니까 그렇게 막 썼지. 정상적인 지원이라면 그렇게 막 썼겠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과연 정유라 씨가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았을까 궁금한데요. 정유라 씨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냥 말을 타고 좀 쉬기 위해 독일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으면서도 저렇게 회사에서 돈을 꼬박꼬박 받아갔고 최순실 씨도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미르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런 스포츠 회사를 만들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로 월급 한 88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최순실 씨도 받아갔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결국 모녀가 다 회사에서 월급상 정확한 건 좀 이제 판사가 이제 나중에 판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증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다면 이게 사실상 이제 사금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그 패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예. 이런 것도 다 이 돈에서 썼다. 예. 그때 그건 뭐 영수증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나온 대로 이 정유라 씨 월급 한 630만 원 정도 또 거기다 최순실 씨도 한 1000만 원 가져갔다면 사실상 삼성에서 실제로 건너간 돈이 78억 9천만 원 그렇죠. 정도인데 예. 그 돈의 상당 부분들이 그렇게 쓰여졌고 예. 거의 이제 그 돈의 쓰임을 결정한 것이 결국 그럼 최순실 씨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내용상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일종의 그런 뭐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 승마 유망주들을 위한 훈련 자금이 아니고 네. 거의 뇌물성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내 돈이다 생각했으니까 네. 뭐 딸에게도 월급 630만 원이면 사실 연봉으로 치면 이게 세금 계산하면 거의 8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예,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뭐 그런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 돈 가지고 횡령, 배임 네. 뭐 이렇게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뇌물, 횡령, 배임도 모른다고 했던 정유라 씨. 학사 비리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른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도 네. 이렇게 교수님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과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다면 과제도 안 냈을 텐데, 근데 정유라 씨가 수업은 안 들으면서 좀 이렇게 과제는 내고 좀 학점은 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네. 더 황당한 것은 거기 과제를 내면서 자기가 무슨 과, 학번이 뭐고까지 다 기재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학과도 모르고 학교에 갈 생각도 없었다고 하는 말이 진실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체육과학부 정유라 학생입니다. 이거 제목 달아서 그렇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육과학부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터뷰 내용 보면 자기는 무슨 과인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레포트를 페이퍼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무슨 그 비속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나 쓸 수 있는 용어를 써가지고 페이퍼를 냈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네. 또 이대를 최순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을 때도 교수들 다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물어봤어요. 내가 학교에 잘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학교에 대한 학교에서 학점을 받고 졸업하고 싶은 열정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들어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언어, 말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아까도 잠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퇴 처리된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유라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국민 거짓말장이에요. 작년에 16년 4월 18일 날 최순실 정유라가 이대를 갑니다. 이대를 가서 교수들을 쭉 만나요. 운동역학 담당 교수, 이모 교수, 글로벌 체육봉사 강모 교수, 운동생리학 이모 교수, 퍼스널 트레이닝 이모 교수 이런 교수들을 쭉 만나고 와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로 하고 이후에도 아마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생각이 없던 사람이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한 사람도 아닌 저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저기 보면 지금 이 등장하는 강모 교수라는 분이 학생이 저를 찾아왔기에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으니까 학생들과 만날 일은 많습니다만 네. 이렇게 특정 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학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이 친구는 특별한 친구다라는 그런 특별 대우라도 받은 것 같고요. 예. 그 정유라가 이제 뭐 저기 그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뭐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지 예. 내재는 없다. 이걸 갖다 이제 그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거짓말을 갖다 한다고 해야죠. 통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학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력한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네. 자, 학교 2대 농단, 2대 총장까지 지금 바뀌었고 2대 많은 교수들 줄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엄마 탓을 하는 정유라 씨의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단순히 철이 없다고 생각할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판단할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인데요. 지점장 전화번호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이 사초라고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또 다른 7건이 제출이 됐다고요? 그랬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나머지 갖고 있던 청와대에 남겨놨던 것을
비서관 중에 한 명이었죠. 안종범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제출했잖아요. 그분이 검찰 조사에 다시 7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말씀한 지점장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지점장은 누구냐면 독일의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이죠. 예. 그 법인장이 사실은 이제 정유라하고 최순실이 집을 구매할 때 거기에도 개입을 했었고요. 또 최순실이 3억 원, 정유라 이름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대출받을 때도 거기에 개입을 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독일에서 사실은 금고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이사인데 이분이 이름이 거기에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첩 메뉴는 VIP라고 하는 이름이 예. 적혀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었던 수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예. 그 수첩 안에 이상화라고 하는 법인장 이름과 함께 국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예. 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대통령이 한 은행에, 그 시중은행에 독일 법인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예. 또는 알려줬다. 불러줬다. 그 말은 뭔가 대통령이 지시를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 예. 그건 적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게 소위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관성과 어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고 그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난 뒤에 안종범 수석이 삼성에 전화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저 메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해요. 전혀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VIP 지시사항 그러면서 이제 지점장 전화번호가 왔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지원이 10억이 넘는 들어갔죠. 돈이 예. 이제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걸 갖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공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뭐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특검 측에서, 검찰 측에서는 뭔가 이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뭘 하나 얻은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 측에서 방어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야, 공모 관계가 너무 약해 이겁니다. 예. 제게 아마 공소장 보시면 아마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모예요 이렇게만 써 있을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 공모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공소장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리가 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 측은 그걸 가지고 지금 파고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모 관계를 입증을 해라는 거죠. 경찰 입증이 책임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수첩이 나왔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입증이 된다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으나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있던 것보다 뭔가 하나 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어떤 스모킹건은 어떻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자, 과연 이 증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수첩이 벌써 몇 건이 나왔습니까? 이미 나온 것만 해도 꽤 많은 분량. 이미 나온 게 지난해 12월 달에 17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1월 달에 39건 해서 예. 56건 나왔거든요. 추가로. 거기다가 플러스 7건. 이 63건이에요. 그래서 63건을 지금 검찰이 확보한 거고, 더군다나 이번 7건이 좀 중요한 것이 이게 2015년 가을쯤에 쓴 수첩으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때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그 2015년 10월 그리고 2016년 1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딱 그 시기랑 아, 겹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그 이상화 전 지점장의 전화번호 외에도 알려진 건 그거 하나지만 예.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 전화번호가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그 다음 날부터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이 코스포츠 쪽으로 돈이 입금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아마 이 전화번호 통화 기록을 조회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시에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 나와서 그러면 뭔가 안 전 수석과 삼성 쪽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예. 네. 그러한 고리까지 추적을 해서 그게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 그래서 그럼 삼성 쪽에 받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날 삼성이 돈을 입금하게 된 배경 이것과 이제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상당한 어떤 이 뇌물죄 현재 이 수사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네. 어떻게 증언을 할지 물론 이 여기에는 지점장 전화번호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뇌물 액수라든지 어떻게 건네주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도 이게 보좌관을 통해서 새롭게 증거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도 예. 이렇게 교수님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과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다면 과제도 안 냈을 텐데, 근데 정유라 씨가 수업은 안 들으면서 좀 이렇게 과제는 내고 좀 학점은 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네. 더 황당한 것은 거기 과제를 내면서 자기가 무슨 과, 학번이 뭐고까지 다 기재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학과도 모르고 학교에 갈 생각도 없었다고 하는 말이 진실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체육과학부 정유라 학생입니다. 이거 제목 달아서 그렇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육과학부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터뷰 내용 보면 자기는 무슨 과인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레포트를 페이퍼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무슨 그 비속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나 쓸 수 있는 용어를 써가지고 페이퍼를 냈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네. 또 이대를 최순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을 때도 교수들 다 있어서 좀 당황한 게 아니었나 하는 두 가지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정유라 씨, 지금 저희가 판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월 630만 원 월급 얘기입니다. 독일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컨설팅 회사인 코어 스포츠로부터 매달 받은 급여 명목의 돈인데 630만 원 정도면 뭐 연봉 따지면 8천, 9천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 회사에 직접 회계 업무나 이런 직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월 2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한 3배 가까이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저게 맞으면 사실은 전형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검찰 네.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게 이제 삼성에서 코어스포츠로 돈 줘가지고 그 하는 명목이 일단 최순실 씨 주장에 따르면 승마 지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에서 올림픽 승마 메달리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코스프로 지원하고 거기서 6명의 승마 유망주들 다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딸 정유라야. 이게 네. 최순실 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거기 회사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원을 받아서 말을 타고 그리고 훈련비 대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 사료값 대주고 마필 관리사 월급 주고 이것까지는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지원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훈련 지원받는 훈련생 중에 하나였던 정유라 씨가 월급을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삼성의 돈이 그렇게 전용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야, 당신이 무슨 일인데 거기서 월급 받아? 이거 국정농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유라 씨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월 630만 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어제 3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귀가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본 건가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성질이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어. 네, 일단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지친 모습이고 들어갈 때 좀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네요. 그럼 아마 이제 조사가 오래다 보니까 지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조사 내용이 뭐였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혹시나 검찰이 또 질문하는 과정에 정유라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를 부르기 전에 정유라 씨와 관련돼 있는 전 남편이라든지 마필 관리사라든지 보모를 불러서 조사를 했었고요. 네. 독일과 덴마크의 도피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또 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물어보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정유라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갈 때는 그래도 뭐 좀 피하긴 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간 부분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게 피곤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검찰의 질문 중에 혹시나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모녀가 다 회사에서 월급상 정확한 건 좀 이제 판사가 이제 나중에 판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증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다면 이게 사실상 이제 사금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그 패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예. 이런 것도 다 이 돈에서 썼다. 예. 그때 그건 뭐 영수증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나온 대로 이 정유라 씨 월급 한 630만 원 정도 또 거기다 최순실 씨도 한 1,000만 원 가져갔다면 사실상 삼성에서 실제로 건너간 돈이 78억 9천만 원 그렇죠. 정도인데 예. 그 돈의 상당 부분들이
그렇게 쓰여졌고 예. 거의 이제 그 돈의 쓰임을 결정한 것이 결국 그럼 최순실 씨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내용상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일종의 그런 뭐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 승마 유망주들을 위한 훈련 자금이 아니고 네. 거의 뇌물성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내 돈이다 생각했으니까 네. 뭐 딸에게도 월급 630만 원이면 사실 연봉으로 치면 이게 세금 계산하면 거의 8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예,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뭐 그런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 돈 가지고 횡령, 배임 네. 뭐 이렇게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뇌물, 횡령, 배임도 모른다고 했던 정유라 씨. 학사 비리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른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이게 뇌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승마 지원이야 라는 그 논거가 깨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네. 야, 뇌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막 쓰게 쓰는 돈이니까 그렇게 막 썼지. 정상적인 지원이라면 그렇게 막 썼겠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과연 정유라 씨가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았을까 궁금한데요. 정유라 씨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냥 말을 타고 좀 쉬기 위해 독일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월이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으면서도 저렇게 회사에서 돈을 꼬박꼬박 받아갔고 최순실 씨도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미르 K스포츠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런 스포츠 회사를 만들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로 월급 한 88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최순실 씨도 받아갔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결국